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드디어 고프로 히어로 10을 구입하였습니다. 네, 저는 액션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는, 특별히 고프로를 처음 구입하는 그런 초보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구입을 해서 초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갖다가 초보들을 위해서 약간의 팁을 이렇게 쉐어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요. 그럼 고프로 10을 어디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 팁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인 대답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공식 홈페이지죠. 네, 바로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럼 고프로 10과 그 다음 고프로 9 있잖아요. 이 두 개 중에 당연히 고프로 10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격 대비 고프로 9보다 고프로 10을 갖다가 사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세요, 여러분. 고프로 10이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 659불이잖아요. 그리고 고프로 9은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 449불이에요. 대략 한 200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200불 차이가 나는데 그 고프로 9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프로 10을 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프로 9을 갖다 200불을 안 주고 200불을 줄 만큼의 고프로 10이 어떤 그렇게 좋은가? 근데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는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를 세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보니까 399불 98이에요. 이것도 패키지라고 써요. 이것도 이제 번들 패키지잖아요. 1년간 고프로 구독료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보세요. 근데 고프로 9는 똑같은 조건인데 349불이에요. 그러니까 고프로 9과 고프로 10이 50불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프로 10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조를 이제 어떤 것을 고프로 10을 구입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고프로 9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거죠. 뭐 5K 비디오, 뭐 이렇게 뭐 사진 이 정도, 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랄지, 그 다음에 10m, 뭐 워터프루프 있죠. 수중 물 안 들어가는 건요. 그러니까 배터리 뭐 세이버 등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프로 10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근데 고프로 10에서 이번에 좀 강화된 게 뭐냐면 여기 있죠. GP2, GP2, 그러니까 고프로 9에는 first generation인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GP2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성능에서 2배 정도 이렇게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터치 스크린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 봐도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선명도라든지 이런 거 다 개선이 됐죠. 이게 이제 5K에서 5.3K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이제 당연히 4K까지 들어가 당연히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전에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그전에는 하이퍼 스무드라는 기능은 이제 흔들림 방지를 하는 액션 카메라니까 흔들림을 보증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히어로 9에서는 이게 3.0인가 그런데 이번에는 한글에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4.0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나아졌고요. 모드 프로필은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해서 50불 차이밖에 안 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에 고프로 10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로요. 스페셜 번들 패키지를 갖다가 구입을 했는데요. 예, 고프로 10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번들 패키지에 기본적인 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 작은 패키지, 조그만한 이거 박스가 아니고 번들 패키지 이런 패키지 이제 통에다 들어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런 마운트들이 두 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운트가 이제 달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고프로, 10이 본체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숄이라 그러죠. 요거 이제 잡을 수 있는 요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마운트를 연결하는 요런 장치가 이거는 또 나사 뭐 육각 나사인가요, 사각 나사인가, 나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이번에 이제 받게 되는 내용은 이게 이제 본체잖아요. 본체고 그다음에 본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숄이라 그러죠. 이 숄이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지만 어떻게 뭐 나름 유용하더라고요. 좀 써봤는데요. 요거 3단 봉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를 사용해서 어디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 쇼리를 갖다가 이제 본체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네, 요 밑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핑거라고 표현하던데요. 요 핑거가 있거든요. 핑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네,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쪼아줘서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단 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제 히어로 폰체 10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패키지에 따로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터리가 두 개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 뭐냐면 요거는 좀 유용할 것 같아요. 요 표면이 그러니까 마그네틱이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열쇠가 아니고. 네, 마그네틱. 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자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쇠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차라든지 본체에 붙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집게 기능이 있습니다. 집게 기능.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거기다가 고프로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제가 이거 분명히 드렸는지만 그러니까 이런 요 툴이 있잖아요. 네, 요걸 사용하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 이걸 끼우고 여기다가 고프로 요 부분을 갖다가 고프로 핑거를 여기다 거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요걸 하실 때 여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닫혀져 있거든요. 고무가 요 고무를 위로 이렇게 탁 제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밀어 넣는 거죠. 딱딱 소리 났죠. 그리고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무를 갖다가 내리는 거죠. 완전 안으로 밀착시키는 거죠. 네? 딱 해서 밀착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혹시 빠져가지고 고프로가 떨어져 버리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들어가서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걸 갖다가 올리고 제가 할 때는 또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고무 패드를 들어서 올려준 다음에 앞쪽을 갖다가 이 앞쪽을 이렇게 눌러서 밀면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마운트 다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이쪽에 테이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전거 탈 때 헬멧에다가 이렇게 약간 곡선이거든요. 부착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부착해서 자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고무를 올리고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고무를 내리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체와 연결하실 때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본체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본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기본 설정과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요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는 렌즈 부분이 되겠죠.
네, 요거 이제 왔다 갔다 돌릴 수 있는 거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전면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켜시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뭐 찍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옆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배터리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열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힘을 줘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올리면 열리죠.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는 이걸 통해서 잡아서 배터리를 이제 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포트 있죠. 여기가 이제 이거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메모리 카드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32GB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넣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충전용, 전원용 갖다가 아니면 사진을 갖다가 이게 사진 영상을 갖다가 컴퓨터에 옮길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겠죠.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요것도 충전, 그러니까 단자도 하나 놓습니다. 요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닫을 때도 힘을 줘서 꽉 하고 이것도 소리가 나게끔 꽉 쥔 다음에 이걸 푸시를 하시면 딱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스크린이 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설정을 하고 뭔가를 조작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인 동시에 파워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모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번씩 짧게 누르면요.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것이 녹화 버튼이겠죠. 이걸 누르면 녹화가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누르면 정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본체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원을 켜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네. 전원을 갖다가 살짝 누르기만 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네, 삐삐삐 소리 내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나온 부분에서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 이게 딱 켜자마자 뜨는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의 어떤 모양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메모리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36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가 남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엔 동영상을 촬영 중이라는 동영상이라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가 지금 95% 정도 남았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스플 뷰인데요. 요게 이제 동영상에서 어떤 세팅 값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그래서 이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는 2.7K, 그 다음에 60 fps, 그 다음에 이거는 SB는 스플 뷰거든요. 네, 잘 보이는 기능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스크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약하게 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 촬영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플뷰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스트 기능인데요. 요걸 살짝 누르면 기본 메뉴가 사라지고요. 살짝 한번 터치하면 기본 메뉴가 다시 나타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강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음성 인식을 하거든요. 음성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성 인식을 하게 되니까 요걸 이제 끄면은 음성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음성 제어 끄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켜게 되면 음성 제어 켜짐이 있습니다. 요거 부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알림음인데요. 뭔가를 끄거나 조작을 할 때 띡띡 그런 소리로서 우리가 하는데, 이걸 끊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고, 이걸 키면은 조금처럼 땡 이런 알림음을 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여기 뭐냐 그러면 퀵 캡처이라는 기능인데요. 퀵 캡처라는 기능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셔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전원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뭔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파워 넣고 기다렸다 하지 말고 그다음에 요것만 바로 켜져 있을 때 이 퀵 캡처라는 기능이 꺼져 있으면 안 되겠죠.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켜놓은 상태 이렇게 블루 컬러가 들어오면 켜져가 되고 이 상태에서 위에 버튼 있죠. 위에 버튼 이 버튼을 바로 누르면 바로 녹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잠금인데 이거는 잠그면 이걸 잠가버리면 터치 스크린을 이렇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건 살짝 밀어서 해제하면 된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잠금을 해제를 시켰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동영상 모두 뭐 이미지 슬롯을 위한 이거는 해상도 프레임을 하기 위한 뭐 최대 성능을 배터리 질량 모드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굳이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걸 뭐 전략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최상으로 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 스크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이자는 거죠. 요걸 선택하게 되면 아예 안 보이죠. 화면이 꺼져 버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또 어떤 상태만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화면 크기 사이즈로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실제 화면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걸 누르고 앞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 요거는 뭐올 방향인데 뭐 방향이 잠기는 것인데요. 이제 이건 전체 방향을 다 이제 모두 방향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크게 이렇게 맥스 렌즈 모드라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하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밑으로 아까 내리면 이 메뉴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왼쪽으로 밀면 기본적으로 연결, 이거는 이제 무선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내 셀폰이랑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런 모든 장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부분은 꺼도 되고 켜도 되고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정보를 보려고 그러면 자기는 공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 초기화 부분이 있죠. 네, 그럼 이걸 초기화하게 되면 못 초기화되니까 이거는 취소하면 되고요. 네, 그런 식의 기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기본 일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알림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높낮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안 좋으니까 보세요. 크잖아요. 중간, 낮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키 캡처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에 들어가면 또 많은데요. 키 캡처는 켜져 있죠. 기본 프리셋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전원을 갖다가 껐다가 켜면 딱 뜨는 화면 있죠. 그 화면이 어디냐, 어떤 화면이냐 그러죠. 그게 바로 마지막으로 사용한 동영상 그 화면으로 기본 프리셋이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전원 자동 꺼지면 이게 사용을 안 하면 5분 있다가 전원이 꺼지는 거죠. LED를 모두 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기본적인 그다음에 여기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떠냐면 두 가지 이제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높은 그런 동영상 파일을 압축시키는 그 형태인데요. 요거는 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자기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모든 거 성능이 높으면 HEVC를 사용하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또 낮은 단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본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264하고 요 선택하시면 컴퓨터 조금 낮은 사양의 압축 파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날짜 고치는 것도 있고요. 뭐 형식 요거 이제 그 정도는 일반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성 제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랬잖아요. 이 음성 제어도 보면 한국어 언어가 있거든요. 이제 음성 제어 켜져 있고요. 한국어 언어를 선택하시면 한국어 선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명령이 뭐가 있냐면 이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프로 촬영 바로 촬영해 버리네요. 네. 다시 돌아왔죠. 그럼 제가 원래 글로 가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옆으로 가서 기본 설정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제어였죠. 그다음에 명령.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고프로라고 치고 이런 명령을 하면 얘가 음성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초기화가 정보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SD 카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포맷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포맷하시려면 요걸 눌러서 이제 포맷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셋 초기화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거는 이제 원래 초기화 가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런 문제 같은 건 뭐냐 그러면 이 본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카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초기화 그 공장에 만든 그 원래대로 원치 않은 그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전제는 뭐 필요가 없고요. 네. 네, 기본 설정에서는 뭐 그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옆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초기 프리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프리셋이거든요. 활동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요 동영상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드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동영상 모드인데 옆으로 옆으로 주력을 하게 되면 타임랩스 기능이 있고요. 동영상 기능이 있고요. 사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 기능이도 안에 가면은 많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있거든요. 요거는 뭐 여러분이 따로 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사진 전문가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는 거 당연히 고치겠죠. 이걸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고치는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설명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요게 사진이라는 거 뜨죠. 모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진, 동영상, 동영상에도 당연히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리셋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으로 찍는 것, 그 다음에 활동으로 찍는 것, 그 다음에 시네마틱하게 찍는 것 등등으로 자기가 하면 이것도 이제 그런 전문 동영상을 여러분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드에서 마지막으로 타임랩스 기능이 있습니다. 네, 타임랩스 기능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차가 빨리 달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해질 때 뭔가 그러니까 여러 오랫동안 찍어야 될 장면을 갖다가 몇 초로 압축시키는 그런 기능이죠. 빨리 막 움직이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해가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계속 있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갖다가 한 뭐 10초, 뭐 5초 이렇게 담아낼 때 그렇게 빨리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월프 기능은 이제 타임 월프 기능은 약간 이것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타임 랩스 기능이 있고 세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타임 월프 기능이라는 것은 움직이면서 기본적으로 타임랩스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고정적으로 삼각대를 거치 않는 고정적인 상태에서 찍는 걸 일반적으로 의미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갖다 거치가 찍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뭐 움직이는 것 갖다가 어떻게 거치시켜 놓고 얼마나 꽃이 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걸 타임랩스를 주하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거 비슷한데 이 타임워프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타임랩스 기능에다가 움직임을 더한 거죠. 움직이면서 찍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길을 가면서 빨리 길을 빨리 걸으면서
찍는 장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께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야간에 찍는 이제 야간이니까 뭐 빛을 많이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값이 다르겠죠. 네, 그런 거 이제 또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자 그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밑에서 위로.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요, 요거 하나 했잖아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녹화된 것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키우는 거, 요거는 이제 뭐, 이거 빠르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겠죠. 슬로우 모션 켜고 안 켜고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어느 일정 부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 캡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소리 음량이니까 뭐 당연히 소리를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는 정보를 주는데요. 어떤 그 값에서 이 동영상이 촬영되는가, 요걸 다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요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때까지 있는 그 우리가 찍은 사진이라는 동영상들이 요걸 보면은 일종의 앨범이 되겠죠. 앨범이니까 요걸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이 제가 그 꺼서 다시 켜서 기본적인 것만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성 제어를 한번 꺼볼게요. 고프로 끄기. 근데 고프로 9에 있는 것 같은데 고프로 10에는 이것을 갖다가 음성으로 이것을 켜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갖다가 누르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 프리셋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뭔가 설정을 하거나 뭔가 변화를 설정을 하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무선이나 그리고 기본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옆으로 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됐죠. 그럼 이걸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모드가 이제 여기서 모드를 바꾸는 건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좌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동영상 모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타임랩스 기능이 타임랩스 기능 모드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동영상 모드로 넘어갔죠. 옆으로 밀면 사진 모드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모드는 세 가지고요. 또 하나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이 파워 버튼 있잖아요. 이게 모드 버튼 같이 있거든요. 이게 있죠. 이게 뭐 모드라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눌러도 바뀝니다. 보세요. 네, 타임랩스 기능에서 한번 또 딱 누르면 동영상 기능으로, 그 다음에 또 한번 누르면 사진 기능으로. 그럼 동영상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누르면 타임랩스, 그 다음에 동영상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에 대해서 보고 싶다.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 싶은 건 이제 뭐라고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제가 이때까지 찍었던, 잘못 먹었네요. 네. 이렇게 올리면 제가 찍었던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요 밑에 키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구간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 소리고요. 이거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진이 동영상이 어떻게 찍혔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앨범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에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10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고프로를 구입하시면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그럼 사용 설명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건 어디냐 그러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고프로 사이트에서 헬프에 들어가시면요. 네, 여기
프로덕트 매뉴얼이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클릭하시면 프로덕트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덕트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히어로 10 블랙이잖아요. 이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 언어가 나와요. 네,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네, 한국어 버전을 선택하시면 네, 여기 보면 이제 퀵 가이드가 있고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매뉴얼이 프로덕트 매뉴얼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에 정말 상세하게 한 150쪽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요 있습니다. 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너무 큰가요? 네, 보세요. 목차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나와 있거든요. 153페이지까지. 네, 이런 식으로 구성 후에 어떻게 되며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보더라도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기본적인 걸 보시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한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만히 찍은 동영상과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컴퓨터를 옮길 때 물론 이제 무선으로 셀폰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 있죠. 이걸 갖다가 요거 배터리 박스를 여신 다음에 요 잭을 갖다가 꽂고 네, 컴퓨터에다가 이거 컴퓨터에다가 연결시키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께서 카피를 하셔가지고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초보를 위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바이 나우.